그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남편분이.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누가 내 폐를 손으로 쥐어짠 것 같았어요. 나는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도착 전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소리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6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서로 큰 소리 내며 싸운 적도 없었고 평범하게 일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주말이면 마트 가는 게 전부였어요. 아주 평범한 부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고혈압은 있었지만 약도 잘 챙겨 먹었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았거든요.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까지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 시신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원인은 심근경색. 길에서 쓰러진 걸 누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다더군요.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숨이 끊어졌대요. 장례는 정신없이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많았고 남편 직장 동료들도 많이 왔어요. 위로한다고들 말은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 사진이 영정으로 걸려있는 게 너무 이상했고 아직도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핸드폰에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먹자.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찢었어요. 장례 후 한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누가 밥을 차려줬는지도 모르겠고 며칠 동안은 머리도 못 감고 그대로 누워만 있었어요. 창문을 열지도 않았고 시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깨운 건 은행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였어요. 남편이 나를 수익자로 지정해둔 생명보험이 있었더군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장례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로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떠났는데 나는 돈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돈이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 돈을 들고 마트에 가서 카트를 밀다가 한참을 서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혼자인지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길었고 그 다음엔 일주일이 빨랐고 어느새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는 그 사람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옷장도 비우고 책장도 정리하고 그가 쓰던 머그컵도 꺼내어 박스에 담았습니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미쳐버릴까봐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 나는 그냥 웃었어요. 응, 많이 괜찮아졌어 라고. 하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빈자리가 툭 하고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딱 그 시점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죽은 지 3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동네 마트를 다녀오고 혼자 냉동식품을 데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 쪽에서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제가 살던 집인데요. 혹시 언제 이사 오셨어요?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는 내 남편이었거든요. 그날도 똑같이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마트를 다녀오고 냉동식품을 데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 쪽에서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제가 살던 집인데요. 혹시 언제 이사 오셨어요?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는 내 남편이었거든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그 사람을 몇 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그 말을 꺼내자마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반가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짜증 섞인 얼굴이었어요.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내 눈치를 슬쩍 살피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은 나를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당신 맞잖아. 당신 이름이 박진수잖아. 나 당신 부인이야.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나야. 나 은정이야. 당신 나랑 26년을 살았다고. 당신 죽었다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그러자 남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 이웃 몇 명이 슬슬 나와서 우리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는 불쾌하다는 듯이 내 팔을 밀며 말했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신고할 거예요. 나는 멍하니 문을 닫았어요. 그들이 떠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환영을 본 건가? 이건 꿈인가? 수없이 손등을 꼬집어도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봤어요. 문 앞에 섰던 그 사람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 그 콧날,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던 입꼬리까지. 이건 분명 내 남편이 맞았습니다. 살아있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내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쌍둥이라거나. 아니요. 저는 그 사람 장례를 직접 치렀어요. 시신 확인도 제가 했고요. 지금 제 눈앞에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고요. 경찰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당시 시신은 화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DNA 재검사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사망 처리되어 있었고 금융기록도 사망일 기준으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현수, 1980년생, 현재 혼인 상태, 배우자 김다혜. 내가 확인한 그 정보 속 사진은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생년월일은 같은 날로 돼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신분을 바꾼 것이었어요. 나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장례는 뭐였고, 그날 그 시신은 누구였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하기도 전에 한 통의 내용 증명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김다혜 이현수의 배우자. 내용 귀하는 본인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도 소송을 준비 중임을 알립니다.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무단 점유 중이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김다혜라는 여자. 며칠 전 남편 옆에 서 있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법률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받은 말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명의상으론 지금 이 집은 이현수 씨, 즉 그 남자 명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현재 김다혜 씨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귀하와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존재한 기록이 없습니다.
순간 나는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랑 26년을 살았고요. 장례식도 제가 치렀고요. 이 집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 공동 명의로 사둔 집이에요. 그러자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였던 이 집은 사망 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조작된 신분으로 재등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이미 이현수라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신분으로 내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보고 나가라는 거죠. 나는 딸아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26년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집 원래 그 남자 거였대. 전에 남편 죽었다더니 다시 살아 돌아왔다며. 아줌마가 혼자 살면서 정신 좀 이상해졌나 보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눈초리.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조용히 남편 잃은 사람으로 살아갔을 텐데요.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세게 나갔습니다. 신분 위조와 사문서 위조, 사기 가능성 전부 조사해달라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드러난 사실. 남편은 사망신고 직후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년 반 가까이 외국에서 지낸 뒤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귀국했더군요. 그리고 귀국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신분을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여자는 김다혜. 30대 중반. 무직. 주소지는 내가 사는 집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주민센터에도 출입한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한 생존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된 실종극이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신은 화장되었고 남편과의 혼인신고 서류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말소 처리되었고 법적으로 나는 아무런 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통의 우편이 도착합니다. 이번엔 정식 소장, 명도 소송 개시 통지서.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해당 주거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입주를 요구하오니 14일 내로 자진 퇴거 바랍니다.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나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남편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게. 경찰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을 다시 추적했고 3년 전 그날 병원으로 이송됐던 시신의 신원 확인 절차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내게 말했습니다. 당시 병원에 이송된 사망자는 신원 미확인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 신분증도 없었으며 지문 인식이 오류로 나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박진수 추정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때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신은 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샘플이 당시 채취되었으나 화장되기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보호자분이 박진수 씨로 신원 확인 후 장례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신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쏟았던 겁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사실. 그 시신은 신원 미상으로 아직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곁에 남편과 유사한 외모의 시신을 준비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경찰은 남편 아니 이현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최근 몇 년간 사용한 계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한 계좌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은정. 제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만든 유령 계좌에 생명보험금 일부가 이체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다시 이현수의 계좌로 돈이 넘어간 흔적도 있었어요. 금융범죄수사팀이 이 계좌를 수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도 포함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척을 하고 내게 고통을 안기며 내 명의의 재산을 탈취하고 나를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빚을 졌는지 도망쳐야 했는지 아니면 나란 존재가 짐이 되었는지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나 도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 사람을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허위 혼인신고 정황, 사망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출입국 기록, 제3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현수 명의로 흘러간 자금. 하지만 상대 측, 즉 남편과 그 여자는 버젓이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귀하는 신원착오로 잘못된 주장과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고인 즉 나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근거 없는 폭언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공동주거로서의 안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날 미친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였죠. 이웃들은 더더욱 날 피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내 눈을 피했고 편의점 알바조차 날 조용히 힐끔거렸어요. 나는 점점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 돌아왔지만 나를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모든 걸 빼앗기기 직전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세상은 조용했어요. 집안 가득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싸늘했죠.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 장례 치르고도 버리지 못한 그 사람의 폰. 그냥 손때 묻은 물건이라 버릴 수 없었고 서랍 안에 쑤셔 넣어둔 채 잊고 있었죠. 충전기를 꺼내어 켜봤습니다. 한참 만에 전원이 켜졌고 나는 습관처럼 문자며 사진,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여자 김다혜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보험금은 확실해? 걔가 수익자야? 응. 그리고 사망신고는 얘가 직접 할 거야. 지가 장례 다 치르고 울고불고 할 거라고. 그럼 우린 언제 다시 만나는 거야? 3년만 기다려. 이름 바꾸고 돌아갈게. 그때 되면 걔는 다 잊었을 거야. 나는 입을 틀어막았고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숨이 막혔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나를 속이고 울게 만들고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그러고는 멀쩡히 살아서 돌아와선 날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였구나. 다음 날 나는 그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사관이 파일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파일은 조작 흔적이 전혀 없는 실제 날짜와 기기에서 녹음된 정식 음성으로 확인됐고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이 시작됐죠.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김다혜라는 여자의 금융 기록과 이동 경로, 과거 전과 이력까지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2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법도 비슷했어요. 동거남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던 전례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번엔 그 동거남이 남편 그러니까 박진수였고 둘이 공모해서 내 인생을 솜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거였죠. 그들은 결국 사기죄,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명예훼손, 부동산 편취 시도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4번이나 섰고 매번 그날 밤문을 열었을 때의 감정이 떠올라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지만 그 녹음 파일 하나가 모든 걸 바꿔줬습니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징역 5년, 김다혜는 징역 4년 6개월. 집은 다시 내 앞으로 돌아왔고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일부도 인정됐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던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내 인생을 지켜낸 여자가 됐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을 견딘 나에게 처음으로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은정. 그리고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에게서 내 삶을 되찾아온 여자입니다.